네, 한양대학교 에리카입니다. 문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3개가 나와요. 가나다, 물음을 답하시오. 지문 첫 번째 문항은 지문이 그렇게 길진 않고요. 그죠? 그렇게 길지는 않고, 네, 문학 작품은 아니고 비문학 작품 내용들이 있는 거고, 읽은 다음에 가와나의 공통적 관점 써야 되고, 관점에서 제시문 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 가나를 바탕으로 다를 해석해서 써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해석한다는 건 답은 정해져 있겠죠? 어떤 관점인지 답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답을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가는 건 없고,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문항 400자로 되어 있는 400자. 그 인하대랑 아주대도 이제 글자 수나 유형들을 같이 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항인데 얘도 가나다를 읽고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나다를 읽고선 했더니 요즘에 나오는 블록체인의 다양한 특징들, 제시문가에서 제기된 상황처럼 선거에 적용되고 어떤 방식으로 다의 제시한 선거에 적용했을지를 기술하도 조심하라. 발전 방향을 제한한다는 건 내 생각이네요. 그죠? 주관적인 생각. 근데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유리한 점은 이거에 대해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뭐 이해도나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하겠다. 그죠? 원래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활용되는 사례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본인이 더 확장성 있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이 지문에서만 보고선 알아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지 드러는 봤는데 하고선 지문에서 얘기해주는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확장성이 이것도 맞는 건가 하는 거 확신 없이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문 해석도 필요하지만 유리한 거는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천 유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술형 완전 주관 뭐라 그래야 될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자신만의 어떤 친구들과 다른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 네, 창작의 과정이라고 할게요. 창작, 완전 창작. 네, 자신의 아이디어가 드러나는 면목이 되겠다.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연습한다고 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연습하면 되는 것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창작을 연습한다고 된다면 다 글을 잘 썼겠죠? 그죠? 그래도 어쨌든 대신에 저는 그렇게 이제 논술을 하라고 할 때 이나대 에리카 아주들 얘기하면서 왜 이걸 같이 얘기를 하냐면, 창작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모르는 지문, 우리 그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풀 때 비문학 지문 내가 모르는 거에 관한 지문이 나와. 근데 그걸 읽고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네, 예시 그 보기와 주어진 내용에 뭐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네, 그런 거 찾아낼 때 주어진 지문의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하고 확장성 있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개념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모의고사는 내가 풀어서 생각해내야 될 아이디어를 적혀져 있고 그게 옳은 거 옳지 않은 걸 내가 구분하는 거라면, 여기서는 내가 옳은 내용에 대해서 확장성 있게 적어내야 되는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창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문에 대한 해석하는 것까지 올바르게 우리가 연습하는 거, 거기에 만약에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한 발짝 나아가는 아이디어 정도까지는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 중에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창작은 네, 누구나 다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은 어차피 연습해서 되는 영역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 네, 우리가 답안을 쓰는 틀 형식 말고 기술 발전 방향을 제한하는 거니까 그 지문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확장성 아이디어나 그런 거 떠오르는 것들은 네, 개인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 읽고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경험들 한 친구가 요 문제에서는, 요 유형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 유리한 거지. 그럼 전 그거 안 되니까 안 할게요라는 관점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니까. 그 다음에 지문이 좀 길어졌어요. 가나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작년에도 그 논술 모의에서도 그렇고 수학 계산하는 식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에 읽고선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방법을 제시문을 보고선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 공식을 알아내서 한다기보다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선 네, 계산을 하셔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과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건 문과생들에게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적 공식이 엄청나 어려운 그런 걸 요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보다는 경제 관점에서의 어떤 표를 해석하고 뭔가 분석하는 그런 계산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수학이 필요하니까 수학 나 진짜 미친 듯이 너무 싫어요 이러면은 뭐 강요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요. 어쨌든 푸는 형태의 틀이나 그 여기서도 공식이 주어져 있고 그거에 맞춰서 계산하셔야 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와, 난 수학 공식이 뭔지도 계산법도 알아내야 되고 맞춰서 내가 계산까지 해야 된다. 와, 이거 싫다 그러면은 비선호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인문계열 학생들 하는데 여기는 뚜렷하게 수학에 관한 문제가 어쨌든 담겨져 있는 에리카기 때문에 수학 싫어하는 인문 친구들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수리 논술은 제가 지도를 하지 않아서 제가 수리 논술을 비교하거나 하지 않고 인문 논술만 에리카 인하대 아주대를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틀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건 모의 논술이거든요. 2024년도 모의 논술 제가 다운받았는데 맞죠? 네, 2023년도 모의 논술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접수했을 때도 수학 문제가 있겠고 3번에 그런 식으로 공식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 작년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야 된 영역이 있겠구나라는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는 2023학년도 그게 제가 못 찾았어요. 모의 논술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래서 지문을 못 봐가지고 그걸 못 찾아서 자 어쨌든 그래서 2022학년도 인문계 논술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1번 문항입니다. 자 가지문은 일단 문학이 나왔고요. 문학작품 그 다음에 나는 문학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인문 지문이 나왔어요. 인문 지문이 나왔어요.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지? 문학이냐고 물어보면 문학은 아니라고 큰 테두리에서 문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간혹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그의 사련을 다룬다. 그의 심적 상태를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가 플러스 나를 활용해서 나를 배경으로 가를 설명을 하네요. 한양대 에리카도 400자 내외였는데 일본 문학은 비슷한 글자 수인데 여기는 1-2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 밀레니얼 세대의 가상 공간 경험을 다룬다. 나에 대한 고양이 특성을 참고하여 다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반박하는 실제 장소의 고양에 대한 디지털 시대의 고양, 밀레니얼 세대에 생각하는 고양과 아날로그 세대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생각하는 고양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인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이거 창작 그죠? 들어가는 영역이네요. 그래도 글자 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근데 저는 항상 그 느끼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문학 작품은 우리 시대적 배경, 시대적 그런 의미들을 비유적으로 담고 있잖아요. 비문학은 직설적으로 뭐 과학이면 과학, 뭐 수학이면 수학, 그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게 어떻게 적용되었고 어떤 사례들이 있고 한지 직관적으로 그냥 딱 나와 있는데 문학 작품은 약간 숨겨져 있다. 근데 그걸 해석하는 게
나를 바탕으로 이제 문학작품 해석하라고 주어진 거긴 하지만 그래서 문학작품 지문 해석하는 걸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나. 특히 더 어렵게 나오면 뭐 시 같은 게 나오면 시를 수능 문제 푸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다른 지문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해야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학 지문에 대한 그런 의미들 찾아내는 것들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고도 이게 왜 이렇게 해석되는 건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문학이 들어간 문학 작품이 들어간 논술 유형의 문제들 경기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논술 쓰는 유형이 약수령 논술이랑 이렇게 FM으로 쓰는 논술 두 가지로 크게 나누지만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지문들이 비문학이 나오냐 수학이 경제 뭐 도표 해석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논술을 몇 개를 쓸 것인가 이런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경제 이론에 대해서 다 비문학 느낌이네요. 완전 문학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도 400자 내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범위가 되게 크네. 그죠? 한 3, 40자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자 넣어줬네. 네, 여기 어쨌든 가나 시각 둘 이상의 차이점을 들어 비교하고 두 개를 찾아야 돼. 달을 통해서 가나의 시각과 비판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 어떤 거냐면 어떤 지문이 있으면 그걸 해석하는 지문을 주고서 이렇게 다른 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는 지문을 가지고 다른 두 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논술 준비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문학이 들어가느냐, 문학만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고려되는 게 수학이 필요하나 아니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까지도 외대는 영어 지문이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요렇게 고려해야 될 영역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글자 수보다도 글자 수 여러분들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400자 내외 진부 글자 수로 문항이 4개니까 400, 400, 400, 400 하면은 1600자의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 형태가 되겠고, 네. 각각의 지문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서로 연계해서 풀어내야 되는 형태의 좀 문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주장 1, 주장 2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천자. 자, 여기 보시면은 아주대는 아까 40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나 해줬잖아요. 여기 천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이게 좀 적정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그렇죠. 아주대가 좀 말도 안 되게 논술 답들이 말도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 해준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하대는 답안 쓰는 조건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있다라는 건 학생들이 자세하게 요 요건을 보여주고 예시 답안을 보여주고 했지만 그대로 학습되지 않았고 엉망으로 쓴 답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대놓고 이런 가이드를 잡아주지 않았나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주장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발췌를 해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반론. 네. 내가 쓴 주장에 대해서 재반론하는 건 이건 뭐 창작이지만 한 발짝 더 나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지시문에 있는 거랑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위에서 제기한 반론은 조건 1에서 사용되는 논거로 재반박. 자, 이거 그러니까 인하대 옛날 틀이랑 예전부터 계속 똑같았는데 이렇게까지 안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예시답안에 써 있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생각하는 근거 빵빵빵 반론 재반박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시답안을 보면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런 형태의 글들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내 근거 세 가지도 써야 되고 반론도 써야 되고 재반박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글의 구조를 어떻게 짤 건지, 그다음에 예시 답안은 글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답안했을 때도 얘네들을 어떻게 다 담아내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거는 나중에 논술을 하시는 분들을 자세하게 제가 할 때. 어쨌든 네, 그래서 그 예시 답안에 충분히 다 나와 있고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제발 올바르게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할 때도 자료를 활용해서 아래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뒷받침하는 자료를 두 개 선택해야 돼요. 자, 여기 중에서 네 개가 다 예를 들면 내가 주장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양쪽 다에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만 적용되는 답이 그러니까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얘는 나한테 적용이 되는 안 되는 애인데 잘못 선택하는 순간 오답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나대 예전 자료들 예전 그 문항이랑 답들 보시면은 어 그래프도 여러 개의 도표를 주는데 그 중에 이 주장에 해당하는 거, 이 주장에 해당하는 거 구분되어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근거에 맞는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 자료 해석하는 연습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자료가 내 근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잘못된 근거를 갖다 쓰면 네, 점수가 또두두두 깎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잘 고려를 하셔서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선택한 자료를 해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네, 그 자료를 플러스해서 내가 근거를 내 의견을 피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조금 창작의 과정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600자. 그럼 아까 1000자, 600자이 1600자. 그럼 글자 수로는 비슷비슷한데 문제 유형이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인하대학교 지문들은 네, 비문학 작품들이에요. 문학 작품이 나오진 않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표들 이런 것들 해석하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해석의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해석을 잘못했을 경우에 오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해석 보는 연습들이 진짜 중요하게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비문학들로 돼 있고,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 같은 완전히 대놓고 문학 작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하대는 비문학 작품 뭐야? 네, 인하대는 비문학 작품, 아주대는 문학 작품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는 수학이 들어갔다. 크게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 여기는 비문학 작품인데 여기는 문학 작품이고 여기는 수학까지 해야 되네. 그죠? 그럼 뭐 논술 쓰는 우리 수도권 대학의 예를 들어 약수령 논술 말고 일반적으로 쓰면 여기 세 개를 학교를 생각할 텐데 이게 논술형이 다 다르니까 세 개 학교에 대한 연습이 다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는 학교 현실적으로는 두 개 학교를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수능까지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나는 수능 던졌어요. 웃으면 안 되지. 제 학생 중에 이제 육노술 했던 학생이 있으니까 수능 안 볼 겁니다. 논술에 올인할 겁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죠. 그죠? 이거를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두 개 정도 쓰고 수능 공부하는 걸 추천을 하고 두 개 정도 쓰는 건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징들이 좀 다 다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네,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령 논술하는 학교 서경대, 가천대하고 수원대 정도까지 세 개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